자,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제가 아까 위에서 이제 실무 수행 평가 읽을 때 이제 부동산 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예상을 해보라. 또 해봐. 이렇게 했지만 진짜로 나왔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그 후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중에 뭐 월세 보증금 1억에 이제 월세 2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2019년 12월 1일부터 이제 그 2년간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5일에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그 회사는 이제 주식회사 삼성유통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성유통에 대한 이제 그 월세를 받는다는 거죠.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매월 말일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면은 월세 금액 및 간주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되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 금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돼 있어요. 간주 임대료를 매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간주 임대료도 월세 금액 및 간주 임대료도 매월 말일에 지불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임차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임차인 부담. 자, 본래는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부담으로 많이 합니다. 임대인 부담을 많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갑자기 이게 딱 보면은 간주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도 같이 부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마침 제가 얘기한 대로 딱 나왔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월 31일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이제 세금과 공과금으로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내가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임차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변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차변에 이제 일단은 보통 예금으로 이제 받았고 일단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하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함정 카드가 하나 있다면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 이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5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월세 금액 및 간주 임대료는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평가 문제 3번에서도 이와 같이 그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은 12월분 임대료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받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 2번에 자료 설명 1번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겁니다. 월세를 못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지만 월세를 받고 이제 세금계산서도 동시에 같이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문제는 1번부터 순차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임대료를 메인 매출선표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1번에 메인 매출선표를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매출과세죠. 월세 받은 거기 때문에. 금액은 200만원이고요. 세액 20만원. 주식회사 삼성유통입니다. 전자 있죠. 전자세금계산서가 되어있게 전자. 다음에 분계는 이제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고
임대료 수익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임대료 수익. 왜 임대료 수익으로 하냐면은 잠시만요. 일단은 임대료가 이제 들어온 금액이 이제 들어온 계좌를 이제 입력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계금이고요. 일단 금액은 220만원. 근데 거래처는 반드시 보통 계금에 반드시 은행 계좌번호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행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의문점 하나 가질 수도 있죠. 수험생분들이. 이거와 그 다음에 900번대로 되어 있는 이거와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거는 얼핏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요. 임대료 수입은 매출로 분류되어 있고요. 영업 매출되어 있고, 임대료 수입은 수익 계정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업태하고 종목에 부동산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부동산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부동산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태와 종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만약에 업태와 종목에 대한 얘기가 없다, 부동산 임대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해주는 거죠. 임대료를 이걸로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411번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혹시나 중간에부터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언급합니다. 영사기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으로 회계기간은 6기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임대료 수익은 계정 과목을, 수익 계정 과목이 아닌 매출 계정 과목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411번. 이렇게 해서 입력해주라 얘기예요. 자, 1번 했죠. 그 다음에 2번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부가가치세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에요. 자, 상호 이렇게 입력하는데, 자, 이거는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여기에 월세 계약서를 보고 입력해 줘야 돼요. 주식회사 삼성유통. 층은 층호수, 그 다음에 동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보시면 돼요. 13층 1300-02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동, 뭐 1동, 2동, 3동 뭐 필요 없어요. 이거는 뭐 없기 때문에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여기는 이거 임대차 계약서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전자사용기사에서 발행된 사업자 등록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해 주면 되고요. 면적 있죠, 면적. 면적은 이제 어디에 보냐면은 면적은 여기에 95평형 면적 이렇게 돼 있고요. 용도는 사무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만 세우기사에서 번호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면적 95, 용도 사무실, 임대 기간 돼 있죠. 임대 기간. 임대 기간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2019년 12월 1일. 2년이죠. 그래서 2021년 11월 30일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보증금은 이제 월세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그 다음에 월세 이거를 보시고 여기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관리비는 따로 뭐 있긴 한데 관리비는 굳이 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실무에서도 관리비 같은 거는 따로 입력 안 합니다.
자, 보증금 1억 200만원 월세. 그 다음에 이제 갱신일 뭐 필요 없죠. 왜냐하면 새로 계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152876만큼 보증금 이자가 나온 겁니다. 152876. 이게 공급 가액이고요. 세액은 152875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15287로 해가지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 문제 2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이 2.1% 돼 있는데 현재 이자율은 1.8%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수정을 해 주셔야 되면은 여기에 그 이자율이라고 있습니다. F7번. 여기에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1.8에서 2.1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일이 바뀌어요. 17835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17836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17836.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평가 문제 3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입금 거래를 12월 31일자로 메인 매점표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이거는 뭐 입력하면 되죠. 이거는 건별이에요. 간주 임대료는 세원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건별로 해줘야 돼요. 얼마냐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에 나온 이거 보증금 이자를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이자 178356. 그 다음에 17836 이렇게 해주면 돼요. 17835로 하겠습니다. 17835. 원래는 반올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올림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17835 되니까 17835까지 하겠습니다. 코드는 필요 없고요. 전자 필요 없고 분계는 혼합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간주 임대료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가세만 입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부가세는 전부 다 이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돼 있어요. 그래서 17835만큼 이제 입력해주고 보통예금에. 그래서 거래처는 은행 계좌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왜 세원가 원가가 안 넣습니다 라고 다시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뭐 잘못 듣고 입력할 수 있는데 임대인 부담이 아니고 임대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인 부담이에요. 임차인 부담이기 때문에 대변에는 똑같이 이제 부가세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되 차변에 있는 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해서는 실무에서는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인 부담을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를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금액 그 얼마 된다고 그냥 이제 금액 얼마 된다고 그냥 임대인이 부담을 해요. 대체.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장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입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 1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즉 2기 확정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타의 금액을 17835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해당 문제를 전부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주요 부분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임대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일단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월세분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부가세 반영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부가세 반영까지 했죠. 부가세 반영하고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그 간주 임대료 반영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면은 전체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이제 다음 문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